오늘 주제는 당신은 송곳니를 가졌습니까? 라고 정해봤어요. 웬 뚱땅지 같은 소린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가졌냐고? 누구 보는 거야? 저번에 기획 연출하기로 하지 않았어? 이 사람 슬슬 시간이 갈수록 미천이 떨어졌나? 이거 안 되겠네. 구독 취소 누를까? 이러시는 작가님들 계실 것 같아요. 맞죠?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우리 대화를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볼까요? 저번에 기획 연출하기로 해놓고서 기대감 엄청나게 올려놓고서 왜 송곳니를 가졌냐고 물어보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의 이 송곳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고유한 필살기 혹은 무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잠이 올 정도로 잔잔한 문체, 스토리? 사실 그것도 뭐 송곳니라고 봐야지.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빠질 송곳니. 근데 다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특성이라고 해둡시다.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지만 다 같은 게 아닌 것처럼 웹소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글을 보는 독자들의 목덜미를 단숨에 물고 뜯어버릴 예리하고 강력한 송곳니가 여러분들한테도 잠재되어 있어요. 다만 아직 송곳니가 있는데 모르거나 혹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덜 자랐을 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송곳니는. 자, 이거 개그 코드라면 개그 코드, 아니면 혹은 격렬한 전투씬, 혹은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 혹은 글을 매우 쉽게 전달하는 능력 등. 송곳니라고 해가지고 무슨 전투씬 이런 것만 떠올리시면 안 되고, 이런 걸 다 이제 통틀어서 송곳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1일 연재를 1년 내내 혹은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지속하는 끈기도 속합니다. 사실 끈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왜 송곳니라는 걸 말씀드리냐, 저번에 기획 연출을 하기로 하지 않았어? 라는 것에 대한 제 답입니다. 여러분, 기획 연출을 하든 안 하든 사실 제대로 된 글이 없이, 제대로 된 바탕이 없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 힘이나 능력 없이 기획 연출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획을 하든 연출이든 본인이 가장 잘하는 뭔가가 없다면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가슴도 뛰지 않고 피도 끓지 않고 뭘 해보겠다라는 동기부여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기획이나 연출을 여러분들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배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이든 연출이든, 기획 좋아요. 소재를 선정하고 일화는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떤 독자층을 노릴 것이고, 어디에 플랫폼에 연재를 할 것이고, 연재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연차만 언제 때릴 것이고, 주말을 노릴 것인가, 뭐 할 것인가, 모든 기획을 짰어요. 근데 여러분들 연재 처음 하시는 분들 말고 중간에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작가님들, 그렇게 세밀하게 기획을 짜서 성공하셨어요? 혹은 기획대로 흘러가던가요? 진짜 한 100명 있다면 대략 한 10명? 10명 안에 성공한 작가님들도 있을 거야. 근데 대다수는 기획을 아무리 잘 짜고 새벽에 일어나서 연재 시간에 맞춰서 올려도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안 나오시는 작가님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획이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될 만한 글을 가지고 될 만한 기획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인기만 있으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쓰든지 알든 저는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안 쓰고 그냥 입 바른 소리만 찍어서 올리면 되거든요. 전 너무 편해요. 그러면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서 단문 써라, 기획은 이렇게 하세요, 문피에는 언제 올리고, 기획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세요, 연출도 이렇게 하세요. 참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영상만 제작하고 올리면 저야 편하죠. 얼마나 편해. 그냥 내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공유해줄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있던 거 그대로 올려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올려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만 받으면 되는데, 사실 많은 작가 지망생들 분들이 그걸 그렇게 대충만 올려도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이러면서 추앙해 주시는 작가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 근데 뭐가 문제냐, 이거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영상을 본 작가님들이 분명히 막힐 텐데 그걸 알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편하면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옥에 있으면 여러분이 편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뭐 그냥 맞죠. 일반적인 어떤 자법서들처럼 뭐 단문 써라 이렇게 하면 저는요 진짜 방송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 풀려면은 그거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2시간 저 혼자 얘기도 할 수 있고 뭐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방송을 좀 힘들게 이렇게 꾸려 나가고 이렇게 좀 오늘은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계속 고민하는 거는 제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글 쓰는 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줘요. 오히려 저를 믿고 이 영상을 진짜 신뢰하는 분들한테는 더 그렇게 가요. 맞죠?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기획 알려드리는 거, 연출 알려드리는 거 진짜 쉬워요.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지. 그냥 그럴듯하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저건 의미가 없어요. 기획 이렇게 하고 연출 이렇게 하시죠. 아셨습니까? 오늘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대답할걸요. 예, 정말 많이 도움됐습니다. 근데 딱 글 쓰려고 이 신 화면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실 것 같으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영상을 보고 강좌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과연 글 쓸 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딱 했는데 강좌 영상 볼 때는 분명히 이해가 됐어. 기획은 이렇게 하고 뭐 연출 이렇게 해라. 단문 써라. 뭐 해라. 뭐 소재는 이렇게 정하고 빙의 회비감 중에서 골라 써라. 근데 딱 쓰려고 보니까 안 되네. 이거 어떻게 되지? 분명히 강좌 영상 받을 때는 내가 이해가 됐는데 막막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 많으실걸요, 지금. 작법서나 강좌 영상 보신 분들도 이런 분들 많으실걸요? 아니, 더군다나 나 되게 웃기는 게, 강좌 영상 찍으신 분들도 이러시는 분도 많으실걸요? 아니라고 부정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머릿속에서 이해를 했어. 납득이 가게 얘기를 하니까 납득이 가겠죠. 근데 실전에 부딪혀보면 뭐 어떻게 돼요? 그 많던 강의나 뭐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글 쓰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기획이 뭔지, 연출이 뭔지 가르쳐 드린 건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죽은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획이 문제가 아니고 연출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송곳니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미 여러분 타고나셨어요. 사실 기획이나 연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의 송곳니가 뭔지 좀 그 파악을 하시면은 기획이나 연출을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기획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재밌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재밌는 장면을 생각해냈기 때문에 이미 그 장면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연출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무의식적으로. 그것만 이제 그 머릿속에 있는 장면을 그대로 이제 지면으로 와서 이제 펼쳐주면은 그게 기획이든 연출이든 충족이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극적이고 좀 더 다이나믹한 그리고 되게 쫀쫀한 기획이나 연출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작가님들이 계시면 그때 기획을 어떻게 하고 연출을 어떻게 하고 이게 먹힐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기획 연출 가르쳐 드려서 뭐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겠다고 배우시겠다고 이 방송 보세요. 그런데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작가님 계세요? 자, 나는 독자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나만의 송곳니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냥 이제 강좌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단문 써라 이게 주입해봐 백날 주입해서 뭐가 됩니까? 그 단문들로 이루어진 그 책에는 생명력이 없어. 그냥 베끼기만 하니까. 단문 써라 하니까 그냥 단문 쓴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1인칭 시점은 굉장히 심리 묘사에 뛰어나고 어쩌고저쩌고 3인칭 시점은 굉장히 글이 풀어나가기 좋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걸 내가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작가님은 1인칭이 좋다더라 이 작가님은 3인칭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3인칭으로 썼는데 나중에 1인칭으로 쓰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웹소설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에 대한 묘사는 길게 하되 뭐 조연들에 대한 묘사는 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정말 두통이 오네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맞아요? 주인공에 대한 묘사를 왜 길어야 돼요? 그리고 조연에 대한 묘사가 왜 짧아야 됩니까? 그게 맞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생각도 안 해보시고 그런 얘기만 있으면 그거 맹목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자, 오천무 작가님 같은 경우 건조한 문체랑 잔인한 묘사 좋아요. 저분이 온 거를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저 말씀대로 해요. 잘해요. 거기서 사람들을 확 끌어들일 수 있게 만들어내요. 딱 확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저분은. 그게 송곳니예요. 지금 제대로 잘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분은 로맨스 쪽 쓰시던 분이라서 그 송곳니가 제대로 이제 잘하진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물리면 아파요.
오초무 작가님의 송곳니에 물리면 아픈 건 확실해. 지금 당장 죽지 않아요. 근데 아픈 건 확실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대로 송곳니가 자라나고 성장을 하면은 이제 경동맥 물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근육이 뜯기고 동맥이 찢어져가지고 과다출혈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저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저걸 알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독자들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알고 있다. 그럼 내가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채워나가면 되죠. 그리고 송곳니도 동시에 기르면 돼요. 이 말이 좀 너무 추상적인가요? 자, 피드백 받을 때 내가 정말 잘하는 부분 있죠. 건조한 문체와 그다음에 잔인한 묘사를 예로 들자면 내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 전투씬이라는 거죠. 전투씬에서도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투씬을 만들어 나가기까지의 빌드업 되는 부분, 설계되는 부분 등이 약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시면 돼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정확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이. 글을 외워서요? 그 느낌, 그거 이제 머슬 메모리처럼. 근데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도대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비교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뒤떨어지지 않아. 뭐가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난 대화를 잤어. 난 묘사를 잘해. 많을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제가 진행하는 이 간평 말고 여러분들도 많은 데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작가님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원고 봐달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쫄딱 망한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결과물 중에 99%는 다 망해요. 왠지 아세요? 피드백을 많이 받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간평요? 많이 받는다고 도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저 수많은 피드백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수많은 작가님들이 피드백을 받으면, 피드백을 여러 군데에서 받으면 가장 최악의 경우가 바로 모든 피드백을 수용하려는 것. 이거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진짜 망해요. 제가 이런 작가님들 한두 분 본 게 아니에요. 저희 소속 작가님도 그렇고 오히려 처음 썼던 게 가장 좋았어. 근데 뭐 아는 오빠, 아는 형, 아는 동생, 아는 친구, 뭐 잘 나갔던 작가, 못 나갔던 작가 어쨌든 뭐 막 들고 와서 피드백을 받아요. 받았는데 그럴듯하잖아요. 피드백이. 왜냐면 독자의 눈에서 이렇게 읽어주는 거니까 여기선 이렇게 묘사하면 안 돼. 여기선 이런 문장을 쓰면 안 돼. 이런 대사를 치면 안 될걸? 여기선 이렇게 뭐 사건을 좀 더 벌려야 되지 않을까? 얘가 저랬으면 안 됐지. 얘가 이랬으면 안 됐지. 피드백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를 모른다면은, 내가 어떤 것에서 부족한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흔들려요. 자기가 잘하는 것도 흔들려버려. 근데 전투씬 보니까 이거 좀 없는 게 낫잖아. 좀 어설프지 않아? 이 말에 자기가 전투씬 제일 잘 썼는데 다만 경험이 없고 인풋이 부족해서 좀 어설플 뿐이야. 좀 모자랄 뿐이야. 근데 그거 거기다 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게 송곳니라는 게 독자들에게 파괴력이 있다. 이게 증명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쓸 때 굉장히 재밌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송곳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진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제 요것도 지금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내가 설정을 독특하게 짠다. 그래요, 맞아. 내가 잘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언제 성장이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글 속에서 표현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나중에 그거를 성장시키면 되는 건데, 작가님들이 피드백 받는 거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조심하세요.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송곳니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쓰기에 송곳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읽기에 대한 송곳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많이 읽어. 그게 송곳니가 될 수도 있다고요. 아셨죠? 그거를 미리 좀 알아보세요. 내 송곳니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디에 내 송곳니가 있는지. 오늘 그 강좌로 돌아오면은 이게 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죠. 이게 사실 기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곳니. 자, 송곳니를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정말 재밌는 장면들 있을 거예요. 이 장면 진짜 쓰고 싶어. 이런 장면 있죠. 이런 장면들도 송곳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상하는 것 자체가 송곳니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하죠. 저도 구상도 잘 못해요. 더 나아가서 구상을 글로 실체화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작가죠. 이런 거 자체가 송곳니예요. 그냥 사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장면을 글로 실체화하는 것 자체가 송곳니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상을 잘해 이런 것도 자신 있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상한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퇴짜를 맞았다, 안 좋은 피드백을 들었다, 그러면 내가 구상하는 게 송곳니 아니에요? 또 하세요. 재밌는 구상 하세요 해가지고 글로 표현했을 때 나는 이런 구상을 재밌게 했는데 글로 표현할 때 좀 어렵다, 어설프다, 아직은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거 구상을 온전히 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건 가능하니까,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아시면은 이게 피드백 받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받으려고 하니까 막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이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송곳니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내 송곳니가 어떤 것이고,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